이 4분기의 실적 추정치 또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페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현재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음봉으로의 어떤 전환을 나타내고 있고, 종목 자체는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페노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현재 5,409포인트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올 하반기에 300척까지 벌크선을 확대할 것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임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운행하는 어떠한 선박수를 늘린다는 건, 이거는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또는 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운행하는 선박수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좋은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 좋은 업황을 반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투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축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요새 좀 불안한 증시 또는 불안한 어떠한 흐름들 때문인지 좀처럼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황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3분기는 끝났어요. 3분기는 이제 9월 말까지 해서 3분기 이제 BDI 지수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 정도에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4분기로 들어섰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분기로 들어섰는데, 4분기에도 만약에 BDI 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해서 상향 조정한다면 사실상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도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가 과연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나 이런 업황 호조에 따른 부분들도 사실 크게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4분기도 이렇게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증시의 불안 요소 때문이던, 아니면 투심이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좋은 업황 흐름들 속에서 증시만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좋은 업황을 주가가 일시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3분기 실적을 이번 달에 발표를 하겠죠.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15일 이전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BDI 지수의 평균을 3분기 동안에 잡아보면 제가 봤을 때는 3,000 후반에서 4,000 정도 나올 텐데, 그렇게 4,00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실적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 1,600억까지 영업이익을 높여잡고 있는데요. 1,700억 이상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전망이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현재 예상치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항한다면 이 4분기의 실적 추정치 또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간 어떻게 보면은 연간 실적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매출액 4조 1천억 원에 영업이익 4,400억, 순이익 3,900억보다도 훨씬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따른 증권사의 목표가도 같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어들인 어떤 이익 대비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PER이 지금 9.96배, 10배가 좀 채 안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업종 PER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한해운이 현재 한 10배가 조금 안 되죠. 이 회사도 이제 벌크선인데 10배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고, 페노션도 10배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종 대비해서 뭐 퍼가 높다거나 고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평가를 받고 있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잠재된 어떤 불안 요소가 중국의 전력난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제조업에서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고 그 부분들이 페노션이나 이런 해운조에게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지표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다면 이 지표 자체가 꺾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호주산 석탄을 이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뭐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고, 그냥 들여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눈 감아주는 뭐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또 존재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난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된다면 뭐 이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악재가 희석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그걸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가 좀 걱정이 됐던 건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떤 BDI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표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페노션이 현 주가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으로만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투심이 많이, 진짜 캔들에서 보더라도 투심이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게 보이는 게, 종가는 항상 음봉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은 일단은 뜨면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뒷심이 부족하다는, 초심은 강할 수 있어도 뒷심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 때문이든 뭐 어떤 요소 때문이든 현 구간에서 사고자 하는 어떤 이제 부분들보다는 뜨면 팔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것들이 좀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부담이기는 한데, 그래도 밑에 어떤 하단 지지 라인을 추가적으로 이탈하고 갱신하는 것보다는 지켜내는 쪽에서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7,300원 정도에서의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좀 보유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반드시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현재 구간 깨지면 다음 지지 라인까지도 굉장히 그런 어떤 괴리가 많죠. 좀 더 가격이 더 빠지면서 조정의 흐름들이 좀 깊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현 구간에서 좀 잘 지지를 받아주고 8,000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서서 안착을 한다면, 그 이상 그 업황 호조에 따른 추가적인 슈팅을 우리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8,000원대 위로 안착을 해서 올라서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래로는 7,000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 7,300원대의 지지 여부, 종가상으로의 지켜내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 구간에서의 매도가 좀 눈에 띄어요.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도 빈도수가 최근 한 뭐 6거래일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매수를 하고 나머지 5일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들이 뜨면 좀 파는 이런 이제 형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다시금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매도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적극적인 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도 7,300원을 좀 지키기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써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운데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이제 테마를 다 담고 있는 어플이고요. 당일 급등하는 테마주가 뭔지,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